오늘은 그 컴퓨터 구조 과목 3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컴퓨터의 전체적인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컴퓨터는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줄여서 부르죠. 산술논리 연산장치인 ALU와 그다음에 제어장치인 C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 이제 레지스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CPU 외부에 흔히 우리가 주변 장치라고 하는 그런 메인 메모리나 또는 SSD, 그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런 주변 장치들하고 CPU가 연결되어 있죠. 자, 컴퓨터 시스템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하면 PC를 주로 떠올리시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이것도 이제 PC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안에 범주에서 보면 우리 스마트폰은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또는 슈퍼 미니 컴퓨터 이런 중형급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대형 컴퓨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특수한 용도로 뭐 없는 나라도 있고 뭐 있는 나라는 한 대 또는 두 대 정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슈퍼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기상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주선과 같은 그런 어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거리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들하고 뭐 통신을 해야 된다 하고는 그런 슈퍼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차 학습 목표죠. 자, 자율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ALU에서 처리되는 정수형 상수에 대한 표현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소수점, 즉 정수형 표현이고요. 부동소수점, 실수형 표현이죠. 이런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데이터. 여러분,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용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료용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자료의 단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비트죠. 한 개의 비트는 0 아니면 1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데이터는 bit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bit은 원래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8개의 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바이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트들을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묶으면 워드라는 단위를 또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하고 CPU 사이에는 워드 단위로, 워드의 묶음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죠. 뭐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2바이트를 1워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4바이트를 1워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8바이트를 1워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컴퓨터에서는 8비트, 32비트 또는 8비트, 64비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즉 4바이트나 8바이트를 형식을, 자료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취급하는 정보, 뭐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자료라고도 하고요. 자료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데이터, 자료는 수치형 데이터와 비수치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치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수나 실수를 말하고요. 비수치형 자료는 문자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자료를 취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선형 리스트나 아니면 트리형 리스트 또는 링형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 구조를 우리가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명령어를 줄 단위로 쭉 나열해 놓은 거죠. 순서대로. 이번에는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고 다음번에는 어떤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쭉 기술해 놓은 인스트럭션을 기술해 놓은 그 묶음, 집합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자료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죠. 자료형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형과 사용자가 정의하는 자료형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을 뜻하는데요. 문자형, 캐릭터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수형, 인트, 플로트형, 그러니까 부동소 수점형, 다시 말씀드리면 실수형은 플로트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요 세 가지 자료형을 기본 자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서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그런 자료형들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료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음수예요.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한다고 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 네 가지의 연산을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이런 기본적인 네 개의 연산을 대부분 덧셈 형식으로 가산, 더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곱셈은 덧셈을 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쉽게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뺄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뺄셈은 즉 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를 우리가 음수로 생각하고요. 이 음수에 대한 보수값을 구해서 더해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음수를 뺄셈 연산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음수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뒤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반적인 수에 대한 분류를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실수 중에서 쭉 뿌리 내리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실수 중에 이제 정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부동소 수점 이렇게 형식으로 나타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보수하면 상호 보완하는 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진수하면 0과 1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0 아니면 1이라는 그런 관계를 갖지만 0을 보완하는 수가 1이고요. 1을 보완하는 수가 0이에요. 자, 십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십진수는 0부터 9까지를 우리가 십진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0을 보완하는 수는 9고요. 9를 보완하는 수는 0이 됩니다. 또 2를 보완하는 수는 8이 되고요. 8을 보완하는 수는 1이 돼요.
그렇다면 4를 보완하는 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5가 됩니다. 6을 보완하는 수는요? 3이 됩니다. 이렇게 0부터 9까지 중에 가장 큰 수라고 하는 9를 만들 수 있으면 서로 보완하는 관계, 즉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찜법에서 정의되는 보수는 두 종류로 정의를 합니다. 즉 R의 보수와 R 빼기 1의 보수. 만약에 이진보수라고 하면 1의 보수와 0의 보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수라고 했을 때 R은 2가 되기 때문에 1의 보수와 그 다음에 2의 보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10진수에는 9의 보수가 있고 10의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9의 보수를 구한다 하면 9에 대한 보완하는 수는 0이고요. 8에 대해서 보완하는 수는 1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0의 보수를 구한다 하면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9의 보수를 구하고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주면 10의 보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진수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돼요.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는데요. 1의 보수를 구한다 했을 때는 0에 대한 보수는 1이 되고요. 1에 대한 보수는 0이 됩니다. 따라서 2의 보수를 구하라 하면요. 1의 보수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수에 대한 정의 R진법에서 R-1의 보수와 R진법에서 R의 보수를 구하는 것을 예로 설명을 했어요. 자, 10진수 237에 대한 9의 보수를 우리가 구한다 하면요. 먼저 100단위에 있는 2에 대한 9의 보수는 얼마가 될까요?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에 대한 2의 보수는 6이 됩니다. 그리고 7에 대한 10의 보수는 2가 되겠죠. 즉 7, 6, 2가 9의 보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762가 되고요. 여기에서 10의 보수를 구하라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서 763을 10의 보수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보수를 쓴다고 했는데요. 보수에서도 예를 들면 이진수에 대한 음수를 구한다, 보수를 구한다. 이렇게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 뭐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R-1의 보수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요. R의 보수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요. 또 많진 않지만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냐 음수냐 하는 거죠.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부호가 없는 이진수에 대한 뺄셈 연산에서의 보수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컴퓨터에서 뺄 때 보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를 이용해서 이진수 뺄셈 결과가 최상위 자리에서 자리 울림이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산정해 봤어요. 자, 1011에서 0110을 뺀다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